정말 말려야 돼요. 두피에 피부염이 있는 분들은 습기를 빨리 말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매일 샴푸하고 드라이할 때 기준으로 한 5, 60개 이상 빠진다고 하면 일단 탈모가 있을 가능성이 커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의학 박사 이문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주로 탈모증,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빠지는 질환, 원형 탈모, 남성 탈모, 여성 탈모, 이런 모발 빠지는 질환하고 두피에 생기는 피부 질환, 예를 들어 지루성 피부염이나 모낭염 이런 피부 질환을 주로 치료하는 한의사입니다. 2002년도에 이제 허리가 아파서 제가 치료하던 환자분이 있어요. 근데 허리가 아픈 환자한테 이제 한약을 처방하고 이제 치료를 해드리는데 환자분이 저한테 불쑥 원장님 그런데 내가 약을 먹으니까 갑자기 머리카락 빠지는 게 많이 줄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의도하진 않았지만 좋은 결과 중에 하나니까 다행이십니다라고 하고 말았는데 그로부터 얼마 안 있어서 비슷한 얘기를 하는 다른 환자분이 또 생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조금 호기심이 생기더라고. 이게 뭐지? 그래서 그 두 분의 처방을 이렇게 봤는데 약이 거의 비슷해. 근데 이 대학원에서 모발이나 탈모를 가르칠 수 있는 분이 계시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정말 제가 옛날 문헌에서 탈모와 관련된 모든 이렇게 자료들을 찾기 시작하고 이제 제가 얻었던 경험했던 그 처방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고 근데 정말 우리 그때 같이 교수했던 실험 교수님이 결과를 보고는 아주 놀라는 거예요. 당신은 한번 그동안 했던 실험에서 좋은 결과가 없었는데 저한테 이 실험 결과를 보면서 야, 이 약 뭐냐?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결과다라고 해서 그때 이제 그게 이제 저한테 계기가 됐고 그때부터 대학원에서 저는 이제 탈모와 관련된 연구나 실험만 했던 거였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3년 하다가 이 연구의 성과물들을 실제 반영해보자라고 해서 2005년도엔 탈모만 진료하는 이문원 한의원을 개원하고 그게 이제 지금까지 그러니까 벌써 17년째죠. 하게 됐던 거였죠. 일단 카자흐스탄 아이예요. 이거 4살 때 왔고 그러니까 전두 탈모라고 해서 머리가 다 빠지는 경우 근데 머리카락만 빠진 게 아니고 눈썹도 빠진 아이예요. 조금 좋아지다가 나빠지를 반복하다가 이제 저희 병원을 이제 소개받고 일부러 이제 비행기 타고 오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카자흐스탄에 매번 올 수는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영상 통화를 통해서 이제 진료를 하는 거죠. 몇 달에 한 번씩. 제가 필요한 거는 현지에서 검사를 하면 검사 결과를 저한테 보내주고 그렇게 해서 진료를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래서 한 번 처음에 왔을 때 빼고는 다시 보진 않았어요. 그냥 그리고 화면으로만 통해서 보고 그렇게 치료가 됐죠. 근데 나랑 치료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알고 한국의 태권도라는 거를 일부러 태권도 도장이라는 데를 찾아가서 하더라고요. 근데 야 이게 그 모습이 너무 귀엽고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예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서 아이가 이제 점점 크고 나중에는 엄마랑 대화하던 게 조금 더 크면서 이제 영상 통화로 자기가 자기 증상을 얘기하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치료하면서 많이 좋아졌고 지금은 완전히 눈썹, 모발 다 나아서 훨씬 더 잘생겨졌어요. 아 내가 저 아이한테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라 그럴까 나도 내 삶에 있어서 항상 이렇게 바른 자세, 좋은 자세를 계속 가져야겠구나 하는 그런 계기를 준 아이였죠. 원인은 다양해요. 실제 우리가 한 가지가 있지 않고요. 수년 동안에 걸쳐 여러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요. 흔히 우리 가장 많이 알려진 게 우리 DHT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 이게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거 외에도요. 두피에 생기는 피부 질환 아니면 탈모와 연관된 우리 신체 여러 질환들도 있고요. 스트레스 아니면 불면증, 다이어트 후유증, 영양장애. 요즘은 코로나도 대표적인 탈모 원인 중에 하나예요. 또 빨리 시작하는 펌이나 염색 이런 것도 영향을 준다는 거죠. 원인으로 작용을 해요. 매일 샴푸하고 드라이할 때 기준으로 한 5, 60개 이상 빠진다고 하면 일단 탈모가 있을 가능성이 커요. 하루에 한 번 샴푸하지 않고 이틀에 한 번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3일에 한 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면 이 숫자를 곱하기 2, 곱하기 3 하면 돼요. 머리카락은 자기 수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수명을 다하면 매일 빠져요.
근데 빠지는 개수를 세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방법은 자기가 머리카락이 빠진 걸 한번 모아보시고요. 봐서 모발의 굵기가 일정한지를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런 어떤 편차가 좀 많다 싶으면 아 내가 좀 탈모가 또 있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피부과에서는 뭐 정해진 약을 써요. 이건 사실 어쩔 수 없다라고 봐요. 의료라는 어떤 테두리 안에서는 이 질환에는 이 약, 이렇게 정해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관된 약을 계속 쓰거나 좀 그런 경우가 많은 반면에 한약은 원인에 맞춰서 제가 정말 개별화시켜서 약을 쓸 수 있어요. 제가 쓰는 치료법은 먹는 약도 있고요. 두피에 뿌리거나 바르는 약도 있고 약침이라고 하는 방법을 또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또 발라주는 약도 있어요. 먹는 약도 있고 여러 형태의 어떤 외적인 처치를 하는 방법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머리카락이 잘 자라는데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모발 영양제라는 것도 있어요. 모두 다 이제 한약 추출물. 그러니까 한약이라고 하면 한국 분들은 다 이해하시는데 외국 분들은 한약이라는 단어를 잘 모르니까 그냥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하면 이게 허브 추출물이라고 보면 돼요. 환자분의 상태를 보고 또는 이제 원인을 보고 이제 구분해서 이 중에 필요한 약들을 조합을 해서 처방드리죠. 개인별, 단계별, 뭐 증상별로 이렇게 다양하게 치료제를 맞춰줄 수 있다는 게 뭐 가장 큰 장점이자 또 차이점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이라고 한다면 제가 쓰는 방법은 뭐랄까 약간 모발의 성장을 돕는 기능면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모발이 빠지는 걸 줄이는 걸 또 목적으로 하지만 줄어든 다음에는 기존에 있는 모발이 조금 더 굵어지건 조금 더 빨리 자라건 아니면 빠진 것 중에 또 다시 또 나게 하건 이런 쪽에 어떤 성장을 촉진하는 목적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제 치료제를 조금 더 그쪽에 어떤 그런 기능을 하는 성분들을 더 찾아서 쓰고 그런 것들을 좀 주로 처방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제일 큰 차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 예라고 할게요. 요즘은 탈모가 유전력이 없어도 생기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유전의 성향을 갖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유전된다는 거는 예라고 표현합니다. 선생님 이제 뭐 당뇨나 뭐 혈압이나 암이라고 하면 우리 많이 유전 질환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의사로부터 당신의 혈압은 고혈압은 또는 당신의 암은 가족력이 있고 유전 때문에 생겼으니까 치료가 안 됩니다 라는 말을 들어보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탈모에 있어서만큼만은 저의 탈모는 유전 때문인데 이게 나아요? 저는 안 나을 것 같아요. 마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탈모가 생기는 영향엔 가족력도 영향을 주는 건 맞지만 치료는 별개라는 겁니다. 꼭 유전에 대해서는 우리 갖지 않는 게 좋겠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효과는 있습니다. 근데 그 효과의 정도에 이게 우리가 기대치가 달라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시중에 나오는 이런 샴푸들은 모발 빠짐을 줄여준다는 기능성 면에서 인정을 받고 나오는 거지 내가 이 샴푸를 쓰면서 왜 이렇게 안 나는 거야 라고 이렇게 기대하고 쓰시면 안 돼요. 정말 말려야 돼요. 두피가 깨끗하고 두피 염증도 없고 이런 분들은 좀 안 말려도 괜찮아요. 근데 의외로 탈모가 있는 분들 10분 중에 6분 또는 7분 정도는 두피에 피부염이 있거든요. 두피에 피부염이 있는 분들은 습기를 빨리 말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찬바람이건 뜨거운 바람이건 구분하지 말고 일단 빨리 말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라고 해요. 콩으로 만든 음식도 먹는 것도 좋고 콩을 직접 갈아 먹는 것도 좋고 꼭 검은 콩이 아니더라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노란색 콩이건 검정색 콩이건 간에 콩에서는 대체로 모발에 도움을 줄 만한 성분들이 작용하는 건 있고 그렇게 작용하는 건 맞으니까 콩이 들어가 있는 거고 음식들을 많이 먹는 거는 저는 좋다라고 하고
적어도 저는 제가 환자분들한테 처방하는 약이나 제가 만든 제품은 저도 다 합니다. 저희 집안도 저희 아버님 세대는 다 탈모예요. 좀 대머리라고 할 만한 수준까지 다 빠져 있어요. 근데 저는 아직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불안감은 항상 갖고는 있죠. 가족력이 있다는 건 발생 위험도가 높은데 또 저를 보면 느껴요. 발생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반드시 생긴다는 건 아니에요. 걱정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적어도 한 번은 마치 건강검진을 받듯이 내 두피나 모발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규칙적으로 보는 것도 좋고 조금 초기에 조금 더 치료에 임해서 증상을 좀 더 개선시키고 그 이후부터는 스스로의 건강관리나 홈케어 제품을 써서 잘 지킨다. 이렇게 해서 80세, 90세에도 탈모나 또는 두피에 문제 없는 이런 슈퍼 헤어를 가지고 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